이탈리아 GDP 뛰어넘은 거는 생략할게요. 네. 뭐 이탈리아 따위가 우리의 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2030년 이내에 G2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네. 이와 관련한 게 다른 내용은 네. 해운산업 재건이거든요. 네.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왜냐면 겁니다. 우리나라의 해운업이 한때 세계 3강, 4강을 이루다가 네. 갑자기 이제 전 세계 해운업계가 이걸 뭐라 그러죠? 규모가 너무 투자가 과해져 가지고 일종의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일종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해운업계 전체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일종의 부도가 나게 됐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한진해운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까를 놓고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됐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진해운은 약 4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구조조정 자금을 요구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박근혜가 팔선여회의 소속이었다고 추정이 되는 아이고. 현대상선에게 한진해운의 인수를 권한을 줘버리죠. 네. 그래서 7천억만 주면 제가 자생할게요라고 했는데 2조 5천억을 퍼부숴가지고 한진해운을 현대해운이 집어먹게 되는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음이 되는 HHM이 되는 이제 그런 현대상선.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만년 적자다. 지금 대규모로 합쳐져 있는 유럽계나 대만계 또는 미주계의 상선들하고 갖출 경쟁력이 없다 그래갖고 아주 찬밥 신세였거든요. 현대도 인수를 해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를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 해운업의 암흑기가 있었는데 현재 지금 불과 한 1년 만에 대박이 났어요. HHM은 완전. 20배? 주가 상승률이 거의 한 20배 가까이 됩니다. 세상에. 자, 이러한 변화에 대한 내용을 해군 재건에 대한 내용을 박수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2일날 밝혔는지 이게 내용을 좀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실력이 없었으면 지금과 같은 성공적인 해운 재건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요거를 좀 읽어주시죠. 당시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청와대 내부에서마저 해운산업 재건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지만 부산 출신이었던 문 대통령의 의지로 무너졌던 해운업계가 5년 만에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는 취지다. 박 수석에 따르면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중소조선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국내은행의 문턱이 높아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실패한 중소조선사가 선박 건조를 수주하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회의 안건은 이 공약에 대한 실행 계획 보고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수석의 보고에 제 공약의 취지인 열악한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보다는 대형 해운 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이 중심인 것 같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실장과 실무비서관까지 나서서 설명했지만 문 대통령의 세밀한 반론으로 토론은 30여 분간 이어졌다고 한다. 박 수석은 묘하게도 대한민국의 레로라 하는 학자들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고 심지어는 해당 실무비서관의 목소리마저 작아지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책실장은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준비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라며 항복을 선언했다. 박 수석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시 참모들은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이었다. 박 수석은 그 순간은 내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진심에 진심을 더해 존경하게 된 바위 같은 추억이 됐다고 밝혔다. 자, 그 당시에 이렇게 정책실장들하고 경제수석들까지 다 무릎 꿇린 그 문 대통령의 그 의지에 정부가 2018년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83개사에 6조 원의 자산 취득, 그 다음에 경영 안정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운 매출이 그 뒤로 2020년 36조 원으로 옛날을
5년을 회복했고 올해는 4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원년 선봉량도 2016년 8월 수준인 105만 TEU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그 해운업의 그 손실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배들이 선사해서 이거를 직접 그 사서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이제 빌려서 많이 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동량을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부채 비율이 높은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목돈 들어서 네 배를 사는 게 아니라 푼돈으로 빌려서 이거를 쓰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리스인 거야. 차들이 다 그렇죠, 리스. 그렇죠. 근데 리스는 뭐냐면 영업이 잘 되면 모르는데 안 됐을 영업이 때. 안 됐을 때는 이게 부채로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설마 한진해운이 그렇게 하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한 그 조선 그러니까 비행기 아니라 배를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본들이 좀 그 국내 자본이 형성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3천억, 4천억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돈 주고 투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이 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자체적인 선박을 보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선업을 살리는 과정 중에 해운업이 성공을 하면서 우리 해운사들이 실제 자기 소유 선박들을 우리 조선사의 역으로 발주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 자체가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는 거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거면 앞으로도 해운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대한민국 수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진해운이 한진해운이 아니라 지금 현대해운이 돈을 잘 버나 보다, HMM이 잘 버나 보다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완전히 상승세로 전환을 했고 그렇죠. 그 상승 흐름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간으로 생긴 어떤 전망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대한민국 해운업과 조선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면에서 이게 이명박근혜 경제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때는 내리막이었어. 그래서 그렇죠. 거의 마지막에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 2017년도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담당해야 되는 해운업이 날아간 거야. 근데 그 이 와중에서도 돈 갖고 장난질을 쳤어. 그래서 경쟁력을 더 잃어버렸단 말이지. 이거를 딱 2018년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니까 9, 10, 11, 3년 만에 정상화를 시켜낸 거예요. 엄청난 거죠. 대단한 어떤 그 안목이었고, 대단한 추진력이었고, 그리고 정말 절묘했던 거죠.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물동량 줄어들 거 걱정하면서 그때 아마 이거 잘못된 정책이 아닐까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만 송작가 TV만큼은 아니다. 하반기 가면 반드시 되살아난다. 우리가 오히려 더 덕을 본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내가 보기엔 같은 외계인 주파수를 문 대통령하고 같이 있지 않나. 송 작가님하고 아무래도 내가 이사를 종로 쪽으로 가야 더 많은 교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수석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이런 분위기에서 확신과 실력을 갖춘 대통령의 질문과 토론이 없었다면 오늘 한국해운재건의 1등 공신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은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그리고 다른 뭐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한테 문 대통령이 밀렸으면 그렇지. 이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 일대 천재가 맞다니까. 진짜 천재인가 봐. 같은 진짜 그 법대를 나왔지만 진짜 구술을 해도 반도체와 기판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까지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갖고 그걸 이길 만큼 상식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이 차이라는 거지. 네, 응? 진짜 모든 분들이 송 작가님 대선 나가냐고
안 돼요. 아니요. 청와대로? 저는 이제 그 뭐랄까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네. 안 돼요. 압니다. 요렇게 주파수 낚아채가지고 네.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제 조금씩 정보를 날려드리는 걸로 제 업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뭐 혹시라도 이국장이나 저 둘 중에 한 사람이 뭐 되면은 참모로는 쓸게요. 예. 뭔 저도 얘기야? 나갈 생각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우린 다 나갈 생각이 없어. 굳이 예. 왜 갑니까? 뭐,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걱정을?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좌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네. 그 외계인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외계인이니까 막 저한테 로또 번호 좀 맞춰봐라 그러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뭐든지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옛날에 그 레이더스 4라고 그 크리스탈 해골의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거 거기 이제 갑자기? 외계인 해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외계인 해골을 이렇게 딱 가지면 그 외계인의 모든 지식들이 전부 사람한테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인이 그 크리스탈 해골 얻으면 미쳐버려요.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니까. 한꺼번에. 그렇지. 올리니까. 그 용량에 넘는 정보를 용량이 안 되지. 줘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외계인이 필요할 때만 필요한 정보만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것 좀 가르쳐줘요.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오후에 로또 10분 후에 뭐가 맞죠?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방송 왜 해? 근데 그건 안 가르쳐줘. 네. 네. 그걸 안 가르쳐 줘야 방송을 하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방송하게 하려고. 네, 그래서 미리 준 게 없고 필요할 때만 잠깐 토막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수신을 받고 있으니까 무슨 뭐 어디 땅 사면 좋아요 뭐 이런 거 제발 부담스러워. 점집을 차리지 그럼 내가. 투명 네. 인간님께서 그냥 쭉 방송만 해주이소라고. 진짜 저희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우리 팔만의 간절한 바람이. 내가 그냥 그거 방송만 해. 내가 그거에서 송작가 TV를 안 하고 외계인 신당을 차렸지 내가. 네. 영원한 무당이 됐겠지. 네. 네. 네.